더센스왕 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시험 전주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좀 많이 딸리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좀 많이 재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느린 아이들, 졸린 아이들 조금 푸시한다고 에너지는 좀 많이 고갈됐었지만 막판에 이제 체크해 보니까 계획도 잘 세웠고 마무리 잘 짓고 애들 잘 보낸 뒤에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라고 해서 안도감도 가지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한테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했던 것 같고 짜증 한 번 안 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짜증은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숨 쉬고 짜증낸 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은 주말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기분 좋게 퇴근하고 오늘 또 와서 이제 보충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충은 저는 뭐 아이들 만나러 가면서 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타임이 진짜 소중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간 아니면 아이들 성적 올리는 게 좀 힘들겠다 라는 부분, 그래서 또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가서 내가 체크한 부분들, 미리 준비했던 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쌤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체크하면 아마 성적 괜찮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조금 제 스스로 관찰하면서 좀 힘들면은 잠시 환기도 하고 뭐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잠시 바람 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 관리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호흡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아직까지도 마음 공부, 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좀 독서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이한테 좀 심한 말도 했었고 심지어는 욕도 좀 했었습니다. 제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제 의욕은 앞서는데 아이는 못 따라와 주죠. 왜냐면 아이는 진짜 아이니까 그 꼬마애가 어떻게 제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와 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미성숙한 상태로 아이를 조금 많이 티칭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을 막 닦아 세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좋지 않았었는데 그걸 뒤늦게 깨닫는 바람에, 그리고 제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제 아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남의 아이한테 함부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가는 경우는 진짜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약간 판단, 스스로를 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혹시나 열심히 했을 때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원장님들도 좀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속상할 건 속상하더라도 내가 뭔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은 일단은 나가는 심리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로직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선생님하고 함께 가는 게 재밌어야지 수업이 오랫동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나 6학년 때 들어갔던 친구가 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고3까지 가르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6년, 7년 정도 장기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 자식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의욕이 앞서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친구를 위해 진짜 가족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호되게 말하는 것보다 진짜 챙겨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챙겨주다 보니까 이제 7년, 6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진짜 속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누구보다 이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하진 않았는데, 아이가 곡해해서 부모님한테 말하고, 그 곡해해서 부모님한테 말한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또 피드백으로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받는 상처는 정말 크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말에 토요일날 수업에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 말을 잘못했다든지, 아이를 너무 닦아 세워가지고, 아이를 막 혼을 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말 내내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주말에 계속 그런 말들이 머릿속으로 맴돌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이 오다 보니까 번으로 조금씩 오기도 했었죠. 내 마음과 반대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자괴감과 그 실패감 뭐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바라봤을 때 이 선생님을 믿고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이 선생님이 유쾌한 선생님인가, 아니면 이 선생님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는 사람인가, 뭐 그 등등으로 아이들이 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제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수업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너무 아이를 닦아 세우거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순간 느낀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얼굴은 또 새카매요. 너무 빡세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 막 에너지 투입해가지고 요때 빡세게 해야지 애들 점수 나온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거는 영어나 국사나 국어, 뭐 쌤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좀 다른 과목이거든요.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암기를 막 시켜야 되니까 사실은 암기시킨 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수학은 좀 다른 결이거든요. 수학은 암기까지 시켜야 되지만 거기다 응용까지 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이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암기는 시키면 되지만 그거를 응용하도록 만드는 거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깨달은 게, 하루아침에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지 않는구나 깨달은 게, 벌써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 지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처럼 막 푸시해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 내에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빡세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뢰를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반대로, 제가 한 말과는 반대로 아이가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각하다가 숙제 안 해오다가 점점점 뭔가 멀어진 듯한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시험 끝나 바로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하고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데, 그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생님하고 믿고 재밌게 갈 수 있겠다, 그 기준을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도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가끔은 농담도 던지고, 아이 약간 실수 잡으면 요걸로 이제 애 약 올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약 올리면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재미삼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이 틀리면 보통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틀린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틀려져서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틀려져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A 입장에서도 이제 충격이죠. 아니,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화 한 번 안 내네? 화를 안 내네? 짜증을 안 내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시험 때 그래 많이 틀려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제가 변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맙게 지금 틀려줘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제 타겟팅했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엄선해서 만들었던 그런 자료집에 나온 그 문제들을 틀려줘서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된 자료집을 아이가 풀게끔 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틀린 거 또 틀린 거 확인해서, 그러면 좋다, 이것만 내가 도와주면 되는구나라는 캐치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사실은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요것만 고치면 내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란을 쌓는 부분은 잘 준비된 자료를 아이한테 줘서 조금 틀리더라도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틀려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가끔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조금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를 쌓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대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전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수겠죠. 점수라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 처음에 저는 이제 아이가 신입생이 오거나 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쳤을 때 기록을 좀 해놓은 편인데 서술형 그 다음에 객관식 뭐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객관식이 한 개, 두 개 틀렸으니까 보니까 서술형이 너무 못 나왔어. 그러면 서술형 대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메모를 좀 기록을 좀 해놓으면 아이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야, 저번에는 내가 GP를 조금 잘하게 했는데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서술형을 조금 더 높여서 공부해보자 라고 하니까 얘가 서술형을 너무 잘 써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엑셀로 좀 정리를 해놓고 아이한테 조금 어드바이스를 하는 편이라서 아이가 그런 부분을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면 좋아한다. 다만 이제 이런 욕심을 좀 버렸어요. 뭐냐면 60점, 40점, 50점 이런 친구인데 그 아이 기준을 90점이나 100점을 바라보면서 가르친다. 이건 좀 너무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욕심은 좀 버리고 지난 시간보다는 한 10점만 올려보자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좀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10점이라고 하면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두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관리도 처음에는 기준선을 좀 잡아놓고 너무 높은 기준을 잡지 말고 아이의 한 10점 정도만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아이하고 구사를 해보자. 그리고 잘 준비된 자료를 아이한테 제시해주면 좋아하더라.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가면 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 쌓기하고 그 다음에 점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일단은 아이한테 이런 신뢰와 점수를 쌓는 두 가지를 좀 쌓을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주말 내내 걱정했던 부분을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많은 말 실수를 했었거든요. 성향 자체가 외향적이다 보니까 아이한테 독설적인 말도 하고 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지 않니?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아이한테 그게 동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동기가 되지 않는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지치게 만들어주는 빌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빌런들이냐면 일단은 늦잠 자는 친구들, 시험 기간이다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늦잠 자는 친구가 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학원하고 스케줄이 이제 뭐 보충을 한답니다. 보충을 한다는데 저희는 이제 1대1이다 보니까 또 이제 판사 수업하는 건 제가 조금 다시 또 못하고 있지만 고3들은 또 판사 수업을 해야 되지만 1대1 수업하는 걸 알고 애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 학원 뭐 사회문화에 사회 과목에 저희가 좀 밀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죄송스럽긴 하지만 사회 과목 뭐 원장님 계시다면 수학이 제 입장이 수학이기 때문에 아니 사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뒤에 붙여서 보강을 한대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수업을 또 딜레이 해줘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런 또 빌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빌런은 정말 많이 틀린 빌런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 했던 문제도 또 틀려오고 또 틀려오고 또 틀려오고 한 3번, 4번 틀린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 수가 있지 속으로. 하지만 이거 짜증내면 안 된다. 이 짜증내는 순간 내가 저 아이하고 같은 레벨이 된다. 그래서 짜증내지 말자. 그러면서 조금 다만 이제 화는 낼 수 있겠죠. 야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러면 네 점수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오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빌런들, 3명의 빌런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질을 해대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제가 마음이 또 상하고 이러면 이 직업을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는 포용력하고 배려인 것 같아요. 일단 배려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상황이 몰렸을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늦잠 자는 거는 스카 좀 요즘 늦게 가죠. 그럼 물어보니까 스카가 아니 물어보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짓말을 자꾸 인정해버리면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근데 거짓말이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 말은 또 믿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스카 갔어요 라고 하면 아 그래 알겠어. 대신에 요 시간은 선생님 가능하니까 요때 와줘. 그리고 뒤에 남아서 수업해줘. 근데 그 빌런은 뒤에 또 수업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 한 10분 20분 하다 집에 간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보충을 좀 할 테니까 뒤에 남아서 공부하자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빌런은 그렇게 제가 좀 처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포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로 뒤에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묶여서 판서 수업하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눈물을 그 이모티콘으로 눈물 보내가지고 제가 사회문화가 지금 너무 급해요라고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허락한다라는 뉘앙스의 문자를 보냈어요. 오케이 요 시간까지 와 이렇게 딱 전하니까 감사해요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해요라는 문자를 제가 받으면서 안도의 감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와서 빡세게 공부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평상시는 졸기도 하던 그 친구가 딱 오자마자 정신 딱 차려가지고 애가 다른 애가 돼 있더는 거예요. 그냥 막 풀더라고요. 집중력 있게. 그래서 또 많이 맞추고 이런 부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도 이제 결석을 해야 된다. 뭐 주말 수업이 너무 많아서 근데 또 마찬가지로 판서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 안 되느냐라고 말하기에 보충하면 너무 짜증나죠. 근데 거기서 내가 짜증을 내면 지는 거다. 짜증내는 순간 저 아이하고 내하고 레벨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그럼 차라리 선생님이 내일 8시에 저녁 일요일 8시에 출근하니까 그때 와라. 보충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또 와가지고 됐나 빡세게 또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포용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필요하구나. 포용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줘가지고 안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많이 틀려오는 빌런도 있죠. 그 많이 틀려오는 그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과목들도 막 공부하다 보면 물론 이제 사고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긴 한데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어디에 가도 혼날 친구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해주고 따라와만 준다면 너무 고마운 친구니까 그냥 많이 틀린 친구는 그러면 이때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봐라 문제가 너무 많이 틀리지. 그럼 기억나는 거 전혀 없다. 그래서 쌤이 좀 체크하는 것만 정확하게 풀어라 라고 하면 아이도 저를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아이도 재밌게 수업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명의 빌런들을 잘 이쁘게 포용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즐겁게 수업을 잘 진행하고 수업 계획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내내 괴로운 일을 안 당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혹시나 아이가 나갔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난하는 말 아니면 조언하는 말 요게 있지 않았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비난하는 말과 조언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물론 그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제 살 까먹기라는 걸 예전에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못하니까 야 너는 이것도 못하냐 나중에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초창기 원장 때는 내 새끼 머리 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뇌까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주말 내내 이제 짜증도 나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은 속내는 그런 게 아닌데 좀
푸시해서 아이가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야기까지도 가고 너는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하고 또 이제 예전에는 한숨도 많이 쉬었어요. 정말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숨 쉬는 걸로는 나간 적은 없었는데 비난하는 말? 머리 나쁘다. 그 말은 제가 뭐 하진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짜증 섞인 말투로 인해서 주말 내내 그러니까 틀린 거 왜 또 틀렸니? 또 틀렸니? 또 틀렸니? 그 말이 의미가 없는데 그냥 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거는 일단은 벗어놓고 딴 걸 시키는 게 훨씬 나은데 딴 문제를 풀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꼭 풀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자존심이 걸리니까 자존심 걸린 걸로 제가 아이를 닭도리 하듯이 막 닦아 세우니까 아이 괴롭죠. 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또 괴로운 일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애는 앞으로도 저하고는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닭달 세웠더니 아이가 괴로워했을 것 같다. 그 생각도 들어요. 저 같아도 그런 원장이나 그런 선생님한테는 배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 해라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이 입장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거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울 보기. 거울 보기는 제 얼굴이 좀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거울을 보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오늘도 아까 전에 화장실 보충하면서 화장실 제가 이제 톤이 조금 올라오면서 안 되겠다 화장실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톤이 좀 올라오니까 목소리 올라오니까 그래서 딱 화장실 가보니까 얼굴이 여기 좀 미간이 좀 찌푸러져 있고 얼굴은 또 새카맣게 돼 있고 웃지도 않고 약간 진지하게 막 이렇게 표정을 딱 돼 있더라고. 아 그래 이제 펼치자 다시 웃자 라고 하고 환기하고 나가서 커피 한 잔 타고 일부러 음악 저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척 하면서 일부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환기하고 아이한테 또 제 마음을 읽으니까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울 보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객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로는 이 사람한테 이 얼굴에 가진 사람한테 배우기 싫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래는 아닌데 이게 수업하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막 잉그러져요. 찡그러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가르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울 보는 걸 좀 중간중간에 거울로 체크해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빙의학입니다. 뭔 빙의학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편의점 알바생 요즘 제가 좀 그렇게 빙의를 하고 있거든요. 친절한 알바생으로 역할을 해서 아이한테 좋은 말을 해주자라고 제가 또 빙의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친절한 알바생 다시 후 이렇게 후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친절한 알바생들을 보면 되게 웃으면서 그 진상 고객이 와도 웃으면서 대해주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저는 이제 주말에 그 말 실수로 인해서 또는 짜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괴롭게 간 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그 말 실수나 그 짜증 부린 거나 그런 대치 국면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주말을 그렇게 보낸다? 그건 너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말을 너무 즐겁게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냥 보낼 때도 즐겁게 보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생처럼 그냥 보낼 때 안녕히 가세요 즐겁게 보내는 거죠. 그런 빙의를 하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읽으면서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편의점 알바를 탁 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명랑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아이들한테 좀 대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기,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생 되기 이런 부분들 좀 특이하지만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칭찬, 예나 유머
이런 부분들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너도 할 수 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딱 두 문제만 올리면 10점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저번보다 올릴 수 있는 전략은 요거니까 10점 올려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뭐 1시간 정도 뭐 연구해가지고 아이들 문제를 만들어서 했지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쌤이 3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지금 이 학교가 나올 거를 분석했어. 딱 요거 줄 텐데 요거는 무조건 먹어라. 이러면 애들이 뭐 달달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우거든요. 그리고 문제 이렇게 바꿔낼 수 있으니까 요거 바꾼 거 내가 한번 줘볼게. 풀어봐봐. 이렇게 해서 풀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칭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머가 조금 없지 않았을까? 뭐 어떤 상황이 웃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좀 많이 틀려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말하게 돼요. 20개 틀릴 거 야 10개 틀려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말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시에 와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공부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랬어요. 얘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니까 또 쌤이 웃겨주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유머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할 때는 항상 반대로 뒤집어서 반어법 비슷하게 아이한테 비꼬는 투로 말하는 거 아니고 약간 반어법식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말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칭찬과 유머 속에서 좀 숨어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조언주기입니다. 조언주기. 함부로 조언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세워주는 건 좋은데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다가 사실은 아이한테 조언이라고 하면은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그래서 너무 아이한테 조언 어린 그 다음에 그 말들을 하면서 기분 나쁜 말 조금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또 평가를 또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크게 보면 두 가지, 신뢰 쌓기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이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성적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신뢰는 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신뢰만 쌓으면 성적은 못 나와도 뭐 6년, 5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2월이죠. 12월 동안 조금 내신 대비가 잘 안 나오고 학생이 조금 나가더라도 너무 뭐 실망하지 마시고 물밀듯이 좋은 애들 들어올 테니까 한 주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설명회 진행됩니다. 작년하고 좀 다르게 설명회가 또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고2 예비 고1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예비 고3은 학생들 모아놓고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학원 행사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녕.